행복한 은퇴를 꿈꾸며 농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집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벌금, 병원비, 그리고 무너져가는 관계까지. 은퇴 후 꿈꾸던 삶이 왜 악몽으로 변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노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농막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경쟁을 벌이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이 손에 들어온 순간 저와 아내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에서 두 사람만의 세상을 시작하자는 꿈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농막이었습니다. 평생 회사에 묶여 살았습니다. 출근길마다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었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고쳤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이미 해는 져 있었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는 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끝났을 때 남은 건 허무와 공허뿐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농막은 탈출구 같았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골로 내려와 살고 있다고. 도시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흙을 밟으며 살면 건강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미래를 예약한 사람처럼 들떴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도시에선 병원도 가깝고 자식들도 오가기 편하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자식들 바라보다가 늙어버린 우리 인생.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전제품과 가구를 내다버리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든든했고 농막을 세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땅을 계약하던 날 저는 세상이 제 편이 된 듯 했습니다. 삽을 꽂고 흙을 밟는 발걸음이 얼마나 경쾌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하루하루는 낯설지만 즐거웠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가 알람처럼 들려왔고 하늘은 도시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밭에 물을 주고 밤에는 별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노후는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은 금세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흙길은 금방 질퍽해졌고 차는 바퀴가 빠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도 이곳에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편의점조차 멀리 있어 필요한 물건을 제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피곤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농막은 더 낯설었습니다. 얇은 벽은 바람 한 점에도 흔들렸고 벌레들이 틈새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아내는 창문을 꼭 닫아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쪽은 서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불편은 적응하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시작이 원래 힘든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도시의 팍팍한 생활보다 이곳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후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농막은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바람이 벽을 파고들었고 바닥은 쉽게 얼어붙었습니다. 전기 히터를 틀어도 온기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담요를 겹겹이 덮으며 떨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도시에서라면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선 모두 문제였습니다.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할 때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여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매일 따라붙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돈으로도 의지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우물처럼 파놓은 물통은 여름이면 쉽게 썩었고 겨울엔 얼어붙었습니다. 밭은 관리가 필요했지만 초보인 우리에겐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땀 흘려도 땅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병충해가 덮치면 금세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세월 농사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생을 보며 고개를 저었고 때로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금방 포기한다고, 은퇴자들이 내려와 시골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깊게 베었습니다. 행정의 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막은 어디까지나 농사용 편의시설일 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이곳에서 살면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를 더 위축시켰습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법과 제도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저녁이면 불빛 아래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라면 손주가 놀러와 웃음을 주던 시간, 이곳에선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히 괜찮다고 곧 익숙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마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밤은 더 외로웠습니다. 벌레 소리와 짐승의 울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아내는 자주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괜히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자유였는데 왜 이곳은 족쇄처럼 느껴지는 걸까? 도시의 아파트는 불편했어도 안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병원과 마트가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늘 함께했습니다. 그 익숙한 소음을 버리고 선택한 게 지금의 고립이었습니다. 아내가 내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꿈을 산 게 아니라 불편을 산 거라고. 저는 여전히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불편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벌금 고지서는 우리 집 우편함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농막에서 사는 게 위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경고일 거라 생각했지만 종이에 적힌 숫자는 우리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도시에서라면 한 달 월세만큼의 금액이었지만 은퇴한 우리에게는 벼락 같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도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소에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이제 막 쉬고 싶은 노인이라 했습니다. 도시의 집을 정리하고 내려왔으니 이곳이 마지막 보금자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개인 사정과 상관없다고,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나오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법을 바로잡으려면 정식 주택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했고 이미 남은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저축을 농막에 쏟아부은 탓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잦은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겨울밤 농막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얇은 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밤중 응급실을 찾아가려면 험한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괜찮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밭은 생각만큼 수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농사 경험 없는 우리가 키운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비료값만 나가고 수확은 이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겨우 건넨 채소마저 외면당할 때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골은 취미로 사는 곳이 아니라며 도시 사람들의 환상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을 꿈꿨을 뿐인데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 마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벌금,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공사 비용까지. 남은 돈은 빠르게 줄었고 수입은 늘 기약 없었습니다. 한때 든든했던 통장은 이제 초라한 잔고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에서 계산기를 빼앗으며 그만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우리의 생존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미래를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끝내 막다른 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막은 자유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산 건 집이 아니라 불안이었음을. 행정과 경제, 그리고 건강의 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옥죄고 있음을.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린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고. 우린 둘이 있었지만 매일 혼자 같았습니다. 농막의 문을 닫는 순간 세상과 끊어진 듯 했습니다. 전화기는 신호가 약했고 인터넷은 자주 끊겼습니다. 도시에서는 누구와도 쉽게 연결됐는데 이곳에선 벽만 두꺼워졌습니다. 아내와 나 사이의 침묵마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낮이면 밭둑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에 있을 땐 그 눈빛에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짧고 무심했습니다. 농막에서의 생활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말려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날카로웠습니다. 도움을 구하면 처음엔 미소로 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부탁할수록 그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손을 내밀 때마다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밤은 더 가혹했습니다. 도시의 가로등 불빛이 그리워졌습니다. 농막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람이 불면 유리창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던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상 위엔 대화 대신 한숨이 놓였습니다. 아내는 자주 말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버틸 수 있다고. 그 고집이 결국 우리 둘을 더 멀리 갈라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친구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친구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며 즐거운 이야기를 적어보냈습니다. 아내는 글을 읽다 말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괜히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부러우면 다시 돌아가자고. 그 말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제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농막이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립은 장소만이 아니라 관계마저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은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복지관 모임도 끊겼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바쁜 생활에 묶여 있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형식적이었고 농막까지 발걸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정말 자유를 찾으려 이곳에 왔던가? 아니면 도망치려 했던 건 아닐까? 도시의 경쟁에서 벗어나려다 결국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날마다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막은 은퇴의 안식처가 아니라 관계와 마음을 갉아먹는 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삶이었지만 손에 쥔 건 고립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차갑게 다가왔고 이제는 도망칠 곳조차 없었습니다. 우린 그 벽 속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겨울밤 농막에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고 그녀의 호흡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산길을 내달리는 동안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병원 불빛이 보였을 때 이미 심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침과 고열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오래 지낸 탓이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책임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약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농막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벌금과 병원비, 그리고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통장은 점점 비어갔고 다시 채울 길은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찾을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남은 건 쪼그라든 자존심뿐이었습니다. 계산기는 더 이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늘 마이너스였고 계획은 항상 무너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버텨보자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그러나 아내의 눈빛은 이미 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체념과 원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갈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도시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버티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웃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시골은 함께 살아도 각자 버티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고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묻곤 했습니다. 왜 이곳에 왔을까?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걸 감수했을까? 자유를 원했다면 이미 도시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관계였는데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 그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다시 병상에 누웠습니다. 의사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더는 이런 생활을 버티기 어렵다고. 농막은 은퇴자의 집이 아니라 환자를 만드는 공간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우린 집이 아니라 덫을 산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농막을 정리하자고. 돈은 이미 잃었지만 사람까지 잃을 수는 없다고. 그 말에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랜 기다림의 끝 같았습니다. 농막을 떠나겠다고 입 밖에 내뱉은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마지막 보금자리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쓰라렸습니다. 삽을 꽂으며 희망을 세웠던 날이 떠올랐고 땀 흘리며 땅을 일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하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떠남은 고통이었지만
남음은 파멸이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농기구들을 하나하나 헐값에 내놨습니다. 처음 살 땐 새 것처럼 빛나 보였는데 지금은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값을 흥정하며 우리 사정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막 안의 물건들도 차곡차곡 상자에 담았습니다. 도시에서 가져온 책상과 의자, 아내가 소중히 챙겼던 그릇들, 모두 먼지와 습기에 젖어 낡아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쌓아두며 우리가 흘린 시간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손끝으로 물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들은 무심히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으며 역시 도시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힐 때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린 실패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건 땅과 농막이었습니다. 땅은 팔아야 했지만 값은 처음 샀을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헐값에 밖에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이라 믿었던 집이 고철 덩어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현실이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이라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 목소리에가 섞여 있었지만 제 귀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정리하던 마지막 날 밤 농막에 불을 켰습니다. 낡은 전등이 흔들리며 희미한 불빛을 냈습니다. 우린 빈 방 한가운데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엔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집이 아니라 덫이었다는 것. 아침이 오자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농막을 등지고 서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한 조각을 뜯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손을 꼭 잡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직 우리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도시는 차갑지만 농막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빌린 전셋집은 낡고 좁았지만 벽은 단단했고 난방은 잘 됐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외풍이 들지 않았고 밤에도 곤히 잘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만으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린 비로소 사람답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이미 바닥을 보였고 생활비는 빠르게 새어나갔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여전히 무겁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작은 집세조차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농막에서의 실패가 그대로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저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의 허드렛일, 택배 분류, 경비 자리까지 두드려 봤습니다. 어디서든 나이와 건강이 벽이 되었습니다. 거절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내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쓰라렸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들은 형식적인 안부만 전했습니다. 우리가 도시로 돌아왔다는 사실에도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자기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린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농막이든 도시든 준비와 안목이 없다면 어디서도 안식은 없다는 걸.
우리가 실패한 건 시골이 아니라 환상이었습니다. 현실을 보지 못한 눈이 모든 걸 잃게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꿈을 좇지 말고 남은 삶을 있는 그대로 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많이 잃었지만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은 오랜만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농막은 사라졌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그 교훈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땅이나 집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걸. 우린 실패했지만 그 실패 덕분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농막은 사라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빛 없는 방을 떠올리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던 그 벽 버티지 못해 쓰러졌던 아내의 기침 소리. 그 기억들은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퇴직자라면 다 시골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광고도, 작은 땅이 금방 금싸라기 땅이 된다는 말도 모두 허상이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정책과 법은 냉정하고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과 준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쌓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에 나가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점심은 함께 모여 밥을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시장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호화롭진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농막에서는 단절이 우리를 파괴했지만 도시에선 관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누군가 건네는 인사, 옆자리에 앉아주는 웃음, 잠시라도 함께하는 시간.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 노후의 진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가끔 농막 자리에 남아있는 빈 땅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흙냄새와 별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있던 고립과 두려움도 함께 기억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집이 아니었고 그저 교훈의 무대였다고. 아내와 함께한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사람과 관계를 지켰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남은 삶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저는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농막에서 배운 쓰라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의 행복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으로 남은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린 덫을 지나왔고 이제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고. 농막은 실패였지만 동시에 교사였습니다. 그곳이 우리에게 준 건 절망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농막에서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고립만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덕분에 진짜 노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같은 덫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